네, 이번 시간에는 포인터랑 배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포인터랑 배열이 포인터 타입하고 배열 타입이 공통점이 꽤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포인터 타입하고 배열 타입은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좀 많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배열 타입하고 포인터 타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포인터 타입하고 배열 타입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뭐 포인터 타입이나 배열 타입이나 전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된다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포인터 타입을 선언하려면은 배열 이름 옆에 포인터가 붙죠. 그리고 배열 타입은 이름 오른쪽에 대괄호가 붙는 형식인데 뭐 이건 선언은 이렇다 치고 포인터 타입이랑 배열 타입이 본질적으로 어떤 건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판 소환. 그래서 포인터는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 그 전에 일단은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로 오브젝트 물체라는 사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뭐 객체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언어에서도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C++라던가 그런 뭐 객체지향에서 객체지향을 나타낼 때 쓰는 객체라는 오브젝트 단어랑 C 언어에서 C 언어 표준 문서에 나와 있는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메모리상의 저장 공간에 특정 일부분 지역이 있죠.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있는 어떤 일부 지역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C언어에서는 이것을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걸 오브젝트라 할 수 있냐? 변수 공간도 오브젝트라 할 수 있고요. 매개 변수 공간 같은 것도 오브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떤 값이 들어있는 공간을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포인터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타입인 겁니다. 네. 그래서 가리킨다라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가리키는 녀석을 이용하면은 가리키는 대상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C 언어에서는 참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C 언어에서 정확히는 참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참조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곧 이것을 이용하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걸 참조라고 하거든요. C 언어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참조를 그대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신에 참조를 할 수 있는 값이 있고 이 값을 이용해서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즉 이 값을 이용해서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언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특정 값 같은 걸 이용하지 않아도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C++의 뭐 레퍼런스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C언어에서는 값을 이용해야 되죠. 이 값이 무엇이냐? 흔히 말하는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주소입니다. 주소. 네, 바로 이 값이 주소예요. 그래서 포인터 값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포인터 타입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다른 개체를 이용할 수 있는 값에 대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의 타입이 즉 포인터 타입입니다. 어드레스 타입이 포인터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이 i의 주소를 초기화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 값을 넣었죠. 그래서 이 주소 값이 무엇이냐? 이 i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값이라는 겁니다. 이 주소 값이. 그래서 포인터는 그 주소 값을
주소값에 대한 타입이고, 네, 주소값에 대한 타입이고, 그 주소값이 들어가 있는 공간이 포인터 타입의 오브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작성한 코드를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i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p의 공간이 있죠. 그리고 i의 공간에는 0이란 값이 들어있고 p에는 이 i를 가리킬 수 있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소죠. 주소값이죠. 네, 이렇게 지금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p의 간접 접근 연산을 하면은, 네, 제가 뭐 역참조 이런 포인터 연산, 뭐 역참조 연산 이런 다양한 단어를 썼지만은 정확하게 설명하면은, 네, 이거는 간접 접근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다이렉트. 네, 간접 접근입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라는 단어를 써서요. 그래서 다이렉트가 직접이고 인다이렉트는 직접이 아닌 간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접근 연산자를 쓰면은 이 값을 p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p 안에 들어있는 이 밸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p에 들어있는 값은 지금 i를 이용할 수 있는 값이죠. 그래서 i의 주소값이죠. 그래서 i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 i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식의 결과값은 i의 접근한 곳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즉 i 오브젝트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i 오브젝트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i 오브젝트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즉 i 대입 10이라고 한 거랑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했는데, 네, 포인터 타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특정 타입의 오브젝트의 특정 타입의 개체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즉 참조를 할 수 있는,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값에 대한 타입이다. 특정 타입의 개체에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값에 대한 타입.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네, 참조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값에 대한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그래서 참조하는 타입이란 게 있습니다. 참조하는 타입. 그래서 여기서 이 int가, 예, 참조하는 타입, 참조되는 타입. 그래서 referenced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referenced 타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참조되는 타입,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여기 선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선언에서 이 포인터 타입을 선언을 할 때 이 포인터 타입은 int 타입이, 참조되는 타입이 int다 라고 여기다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터는 포인터 안에 들어있는 값, 네, 포인터 안에 들어있는 값을 이용해서 간접 접근을 할 때 해당 위치에 있는 오브젝트를 어떤 타입으로서 이용하냐면 참조되는 타입으로서 이용합니다. int, 여기 int라고 나와 있죠? int로서 이용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네, p는 int형의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으니까요. 오브젝트를 가리키는 타입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캐릭터 타입의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 있다는 거죠. 즉, 네, 캐릭터 타입의 값이 담겨 있는 곳에 공간을 가리키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C 언어에는 포인터 간의 형변환이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P가 C를 가리키게 됩니다만은, 실제로 간접 접근은 이
P의 타입에 의해서 간접 접근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타입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P가 지금 int 포인터이기 때문에, 즉 참조되는 타입이 int이기 때문에 간접 접근을 한 곳에 타입이 int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리키고 있는 곳이 캐릭터 타입이지만은 이 경우 간접 접근을 하면 참조되는 타입, 즉 int 타입으로서 이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가리키는 곳의 타입하고 참조되는 타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미정의 동작이 발생할 수 있고요. 미정의 동작이라는 게 뭐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버그가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 타입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배열 타입은 뭐냐? 배열 타입. 배열 타입은 특정 타입.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int죠. 특정 타입의 오브젝트란 건 특정 타입의 값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타입의 오브젝트를 연속해서 할당한 공간을 말합니다. 연속해서 할당한 공간. 연속해서 할당한 공간의 타입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다섯 개가 연달아서 할당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타입이 특정 타입, 즉 하나의 타입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int 타입이죠. 이렇게 하면 뭐 5라고 한 거랑 같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배열 타입입니다. 이 자체가 배열 타입이에요. 이 각각의 크기나 뭐 이런 특성들이 다 같죠. 각각의 타입이 같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오브젝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에서는 각각의 것들을 엘리먼트라고 부르죠. 엘리먼트. 한글로 하면은 뭐 원소 내지는 요소. 네, 원소 내지는 뭐 요소라고 부릅니다. 아, 마우스를 쓰니까 이상하네요. 원소 또는 요소로 부릅니다. 그래서 배열은 지금 배열은 크기가 주어지죠. 크기를 주어주지 않으면은 컴파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array size missing in ARR. 이 이유가 뭐냐? 오브젝트 타입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걸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오브젝트는 뭐 특정 값을 담고 있는 공간이고,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거는 오브젝트 특정 값을 담고 있는 공간에 대한 타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브젝트 타입 중에서는 이게 완성 타입 있고 이제 미완성 타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컴플리트 타입하고 인컴플리트 타입이 있습니다. 네.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 컴플리트 타입은 그 타입의 크기가 몇인지 이미 정해져 있는 타입이라 보시면 되고요. 인컴플리트는 그렇지 않은 타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보이드라는 타입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컴플리트 타입, 미완성 타입은 변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드 타입으로는 변수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드 타입이 애초에 공집합과도 같고 완성될 수 없는 미완성 타입이다. 뭐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들 말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미완성 타입입니다. 그래서 incomplete 타입. 그래서 만들 수가 없고요. 항상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포인터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타입하고 이 P 타입하고 ARR 타입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말하지만은 가장 큰 차이점. 이 타입은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즉 변수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컴플리트 타입은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입은 변수를 만들 수 없는데 이 타입은 변수를 만들 수 있다. 변수를 만들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은 참조 타입이 뭐든지 간에 일단 타입 자체는 이제 포인터이기 때문에 항상 컴플리트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보이드 포인터. 즉 가리키는 곳의 타입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포인터 자체 오브젝트 타입을 따져보면은 이거는 컴플리트 타입이다. 크기가 정해져 있죠. 포인터 타입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32비트면 뭐 주로 4바이트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물론 포인터라고 하면 가리키는 곳의 타입이 보이드이기 때문에 가리키는 곳의 타입이 보이드가 되죠. 보이드는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 접근이 불가능하고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일단 다릅니다. 근데 엘리먼트 설명하다 좀 다른 데로 빠진 것 같은데, 뭐 엘리먼트라고 했었습니다. 엘리먼트가 각각의 이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5개를 생성했으면은 이거는 이 대괄호 안에는 사이즈를 지정해 놓는 겁니다. 선언에서 배열에서 엘리먼트가 몇 개 있는 타입이냐 라는 의미로 사이즈를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고요. 인덱스는 실제로 0부터 붙죠. 0, 1, 2, 3, 4. 그래서 엘리먼트가 5개가 있는 거고, 각각의 엘리먼트의 타입, 그게 바로 이 배열 앞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엘리먼트 타입, 원소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소 타입. 그래서 이거는 포인터에서 이거는 레퍼런시드 타입, 이거는 엘리먼트 타입. 참조되는 타입, 그리고 원소 타입. 그래서 이 2개를 이제 파생된 타입이라고 부르는데, 파생되는 타입. 인트형 이거는 뭐 인트형을 가리키는, 인트 포인터 이거는 인트형을 가리키는 거고, 인트 엘리먼트 5개 이거는 각각의 엘리먼트가 인트인 타입이고, 그래서 파생된 타입이라는 건데, 포인터랑 배열은 파생된 타입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이외에 공통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P는 항상 컴플리트 타입이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차이점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포인터랑 배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있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사용했을 때 캐릭터를 해야겠네. 캐릭터로 엘리먼트 타입을 좀 바꿔주고, 포인터도 이왕 쓰는 거 참조되는 타입이 캐릭터인 타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사용이 가능한 이유가 포인터 타입하고 배열 타입이 유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배열 타입은 식에서 쓰일 때 처음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됩니다.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타입은 배열이에요. 실제 타입은 char 원소 5개 이 타입입니다. 이 타입이 식에서 사용될 때는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포인터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식에선 그렇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마치 어떤 타입인 것처럼 사용되냐? 캐릭터 포인터 타입인 것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이 되냐면은 엘리먼트 타입이 있죠. 해당 엘리먼트 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으로서 의미가 사용되는 겁니다. 즉 엘리먼트 타입을 레퍼런시드 타입으로 참조되는 타입으로서 사용한 포인터 타입의 의미로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네,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배열 첨자 연산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배열 첨자 연산은 피연산자로 포인터 타입을 받습니다. 이게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둘 다 이렇게 B가 출력이 되고 실제로. 그리고 포인터 연산이 가능한 이유도 그렇습니다. 포인터 타입이 가능한 이유도 식에서 사용될 때는 처음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에서 사용되는 게 뭐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된다면 두 개가 뭐 유사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식에서 사용될 때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지 타입 자체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 타입 자체는 의미가 다른데, 네, 포인터 타입은 주소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 배열 타입은 엘리먼트 타입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돼요. 네, 한 개 이상의 엘리먼트 타입이 줄지어서 할당된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확한 차이입니다. 이게 명확한 차이고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0번째 원소, 0번째 엘리먼트,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이거는 P가 나열된 타입이 아니고, 즉 P가 이렇게 엘리먼트가 나열된 타입이라서가 아니고, P가 참조하는 곳, 가리키는 곳이, 네, P가 가리키는 곳이 나열된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P가 가리키는 곳이 엘리먼트가 나열된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P 타입 자체에는, 이 포인터 타입 자체는 가리키고 있는 곳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보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 자체도 없어요. 언급 자체도 없고, 순전히 가리키고 있는 곳의 타입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뿐이지 포인터 타입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포인터 타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뭐 에몰록을 하면은 가능하지 않냐? 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에몰록을 사용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첨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에몰록으로 할당된 공간이 연속된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에몰록으로 할당된 공간이 이렇게 한 바이트 2, 3, 4, 5 이렇게 캐릭터가 5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나열된 공간이 생성된 것이지, 이건 즉 에몰록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포인터랑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장하는 타입이냐, 즉 의미 자체가 타입 자체의 의미가 이렇게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나열되어 있다, 연속되어서 할당되어 있는 타입이냐 아니냐,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포인터랑 배열 타입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건 에몰록 때문이지 포인터 때문에 이 배열 첨자로 네 번째 원소에 인덱스 4 원소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다란 겁니다. 포인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에몰록 때문에 가능한 거지. 네. 그리고 함수에서 배열 타입을 사용할 수가 있죠. 네, 함수에서 배열 타입 사용하는 거 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거는 포인터 타입이에요. 이것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 타입의 형태로 선언이 되었을 때는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됩니다. 물론 포인터 타입하고 완벽하게 프로그래머가 보는 입장에서는 포인터 타입하고 완벽하게 같지는 않겠죠. 왜냐면은 별 표시가 찍혀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은 네, 이거는 컴파일러가 봤을 때는 완벽하게 포인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네, 엘리먼트 타입을 레퍼런스 타입으로서 선언한 거랑 같은 그런 포인터 타입으로서 선언된 거랑 같은 효과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됐는데, 즉 이 str이라는 매개 변수의 타입은 뭡니까? const 캐릭터 그리고 뭐 사이즈 알 수 없는 그 배열 타입이죠. 이 배열 타입의 엘리먼트 타입은 const 캐릭터입니다. 그쵸? 그래서 레퍼런스 타입이 const 캐릭터인 포인터 타입의 의미로서 컴파일러가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을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네. 실제로는 이거랑 같다라는 겁니다. 포인터 타입. 그쵸? 참조되는 타입이 const 캐릭터인 거고, 뭐 이거 배열 타입으로서 해석한다면은 엘리먼트 타입이 const 캐릭터이겠지만은,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유도 알아야겠죠? 네. 이유도 알아야겠죠? 왜 그러냐? 함수는 매개 변수로 배열 타입을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함수는 배열 타입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매개 변수로. 이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다음과 같이 짜보면 확실합니다. 네. str의 0번째를 a로 바꾸는 이런 함수라고 해볼게요. 이런 함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에 arr를 넘기고 그 다음에 arr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행 결과가 어떻습니까? 컨스트라고 돼 있어서 그렇구나. 캐릭터 이걸로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 여기 뭐야? A 그대로네. 그럼 G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ZBC가 되죠. ZBC.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배열 타입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대로 ABC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C 언어는 함수에 값을 복사해서 넘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수에 값을 복사해서 넘긴다고 매번 그렇게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복사해서 넣기 때문에 실제로 매개 변수가 배열 타입이라면은 이 배열의 내용이 복사가 됐을 거예요. 배열의 내용이 복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str에 이 매개 변수의 배열 타입이 생성된다면은 A, B, C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복사돼서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0번째를 G로 바꿔도 이 매개 변수 자체 공간, 배열 공간에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ARR의 값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열 타입이라는 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오브젝트가 여러 개 할당되어 있는 타입이란 게 포인트니까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포인터 타입으로서 할당되었기 때문입니다. 포인터 타입으로서 이 매개 변수가 선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변수의 내용, 즉 배열의 내용이 복사된 게 아니고 지금 식에서 사용됐잖아요. ARR이. 그래서 이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키는 포인터 값이 넘어간 겁니다. 포인터 값이 넘어간 거고, 그 포인터로부터 0번째 떨어진 곳에 데이터를 문자 Z로 바꾼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Z가 G로 바뀐 겁니다. 이 A가. 그래서 GBC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배열 타입으로 못 만드냐?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매개 변수에 복사되어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즉 call by value라고 말하는데, 네, 그래서 값이 복사되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인자값이 매개 변수로 복사되어서 전달돼야 되는데 그 형태는 대입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매개 변수는 대입이 불가능해요. 매개 변수는 대입이 불가능한 타입이기 때문에 인자값이 매개 변수에 대입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해야 됩니다. 네,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이 불가능합니다. assignment to expression array 타입에서 네, 배열 타입에는 대입이 불가능한 거죠. 네, 식에서는 배열 타입이 0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타입으로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말도 안 되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배열 타입 자체가 식에서 사용될 때는 0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이고 그 값은 바꿀 수가 없고 대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수 같은 개념입니다. 네, 상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변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이 안 돼야 되는 거고 매개 변수에서도 조차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형태로 들어간다는 게 좀 와닿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f가 int형 매개 변수를 봤죠? int형 매개 변수를 봤는데 여기 예를 들어 unsigned 캐릭터 타입의 인자를 넘겨줄 수가 있죠. unsigned 형태의 인자를 넘겨줄 때 이 unsigned 캐릭터 타입이 int형으로 변환된 후에 매개 변수에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로 int형에 대입할 때도 이렇게 int형에 대입을 할 때도 형변환이 되어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또 에몰록의 리턴 값은 포인터로밖에 못 받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에몰록의 리턴 값을 포인터로밖에 못 받는 이유는 C 언어에서는 모든 게 값으로서 처리되고요. 실제로 C++나 다른 언어 같은 참조 개념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에몰록이 공간을 할다 그랬는데 그걸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포인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통해 이용하는 것일 뿐이지 포인터 타입이 연속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타입이다 라는 건 아닙니다. 포인터 타입이 연속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타입이란 건 아닌데, 연속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으로 가리키는 곳의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연속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연산자고요. 연산자랑 관련된 겁니다. 즉 타입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타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연산자랑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타입 자체는 타입, 즉 연속되어 할당되어 있냐 아니냐, 그거는 자체는 타입과 관련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 이것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문자열 자체는 이것도 이제 배열 타입입니다. 배열 타입인데 배열 타입을 식에서 사용할 때는 처음 나오는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printf에서도 이거를 포인터 타입으로서 인자를 받고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문자열은 배열 타입입니다. 예외가 있어요. 배열 타입으로서 사용되는 딱 예외가 있는데, 이 초기화할 때는 이건 정확하게 배열 타입으로서 이용되고요. 그래서 배열을 초기화할 때 이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타입이라 보시면 되냐? 캐릭터 타입이 하나, 둘, 셋 하고 널까지 4개가 있으니까 캐릭터 4개가 있는 이 타입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문자열을 가리킬 때도 이 타입이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렇게 배열 첨자 연산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배열 첨자 연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이런 경우도 봤어요. 이런 경우. int i는 0, int pi라고 하죠. pi는 i의 주소, int ppi는 pi의 주소. 네. 이미 여기서 설명드렸었죠. 네. 이 int 포인터 타입하고 int 괄호 타입하고 같지 않은 이유는 이건 실제로 생성할 수 없는 타입, 즉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없는 타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네, 함수의 매개 변수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에서는 배열 타입이라고 확실하게 네, 인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배열 타입인 건 맞지만은 실제로 이제 오브젝트 공간을 생성할 수 없는 그런 타입이란 거죠. 이 배열 타입의 공간을 생성할 수는 없는. 네, 그 다음에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네, 이 경우 int i1 int i2 이렇게 int형 포인터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이죠. 이렇게 담을 수 있는 타입이죠. 그래서 아까 int 포인터 i 타입을 int 이 대괄호 타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걸로 비유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이 타입을 이걸로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타입으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타입을 해석을 하면은 일단 두 개 칸이 있고, 그리고 그쵸, 두 개 칸이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사하죠. 얘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의 타입이 int형 포인트인 거죠. int형 포인터인 거죠. int형 포인터라서 여기에 int형 포인터 넣고 여기 int형 포인터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입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알 수 없는 개수를 가지는 배열 타입이 있는 겁니다. 각각의 엘리먼트가. 네. 그래서 각각 엘리먼트가 알 수 없는 개수의 배열 타입이게 되는 건데, 배열 타입의 조건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먼트의 타입이 네, 여기 각각 엘리먼트의 타입이 컴플리트 타입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알 수 있는 타입이어야 됩니다. 엘리먼트의 타입이 크기를 알 수 있는 타입이어야 돼요. 엘리먼트의 타입이 근데 이 경우는 크기를 알 수 없는 타입이죠. 이 경우는 엘리먼트 타입이 int 대괄호 이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크기를 알 수 없는 타입인 경우에는 이게 배열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입조차 아니에요. 타입조차 아니다. 타입조차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타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타입은 이거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배열 타입인데 다만 생성할 수 없는 타입일 뿐인 겁니다. 이건 다만 생성할 수 없는 타입인 것 뿐이고 배열 타입인 건 맞아요. 이건 배열 타입조차 아닙니다. 이렇게 배열 타입하고 포인터 타입을 유사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유사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배열 타입으로서 인식이라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경우는 그냥 배열 타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배열 타입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터 타입으로도 못 바꾸는 거죠. 포인터 타입으로도 못 바꿉니다. 이건 아예 타입 자체가 아니에요. 물론 형변환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형변환도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의 타입이 아닌 겁니다. 그냥 중증이에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형태입니다. 타입 자체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ARR을 이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 빼버리고, 네,
이걸로 변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인트형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열 타입을 쓸 수는 없지만은 함수에서는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함수에서는 배열 타입으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그나마 타입인데 아예 타입이 아닌 배열 타입이 아닌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캐스트가 안 되는데 이게 배열 타입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타입을 크기가 몇인 배열의 타입으로서 캐스팅을 할 건가 그게 불가능해서 그런 것일 뿐입니다. 즉 이거는 존재하는 것인데 네, 오브젝트가 있는 것인데 그걸 오브젝트가 존재할 수 없는 타입으로 캐스팅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에러를 띄운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포인터랑 배열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뭔가 많이 설명했는데 그냥 주절주절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 포인터는 주소값의 타입입니다. 그냥 주소값의 타입이라고 하죠. 그냥 주소값을 담는 타입이라고 하죠. 네, 주소값을 담는 타입. 배열은 특정 타입의 네, 오브젝트를 여러 개 연속적으로 한 개 이상 담는 타입. 이 차이가 크고요. 3. 식에서 배열 타입은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의 의미로서 사용된다는 것이 실제 배열 타입하고 포인터 타입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배열 타입이 온다면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 네,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 네, 배열 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개변수로 배열 타입을 사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인터 타입으로서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고 배열 타입 표현 자체를 못 쓰게 하면은 뭔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배열 타입으로 쓰는 것도 허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타입이 있는데요. 이거 배열 타입이죠. 배열 타입인데 매개변수는 배열 타입이 불가능하고요. 실제로는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엘리먼트 타입이 뭔가요? 캐릭터형 포인터죠. 그러면 엘리먼트 타입을 레퍼런스 타입, 참조되는 타입으로서 이용한 포인터 타입으로 변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형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으로서 변환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이 타입하고 매개변수 사용될 때는 이 타입하고 똑같습니다. 타입이 아예 똑같아요. 타입 자체가 똑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아예 똑같지만은 이때는 네, 계속 배열 타입이라는 의미가 남아 있습니다. 배열 타입이라는 게 남아 있고요. 추가로 보면은 문자열 상수도 배열 타입. 네, 에몰록으로 연속된 공간이 할당된. 에몰록으로 연속된 공간이 할당되는 거지. 포인터의 특성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포인터랑은 관계가 없다. 7. 원소 엘리먼트 타입. 원소 타입이죠. 엘리먼트 타입이 인컴플리트 타입인 배열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 이것도 큰 차이점인데 포인터는 참조된 타입이 꼭 컴플리트 타입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포인터는 참조된 타입이 꼭 크기를 알아야 되는 타입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배열은 각각의 엘리먼트 원소 타입은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포인터 타입이라서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생성이 가능한 거죠. 이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가능한데, 이거는 포인터 타입은 크기를 알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게 큰 차이점이 돼서 차이점이 큽니다. 차이점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영상 좀 길이가 크지만은 주절주절하는 시간으로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